울릉도의 마스코트가 고릴라인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왜 울릉도의 마스코트가 고릴라가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은 울라인데요. 울라의 뜻은 이제 울릉도의 고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끝자를 써서 울라라고 만들어졌고요. 네, 탄생 배경은 500년 이상 울릉도를 지켜온 송곳산의 수호신이라는 콘셉트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캐릭터 울라, 그리고 여기가 송곳산입니다. 이 모양이 고릴라가 바나나를 먹고 있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송곳산의 수호신이라는 콘셉트와 함께 고릴라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마스코트 울라는 코오롱 글록텍에서 기획했습니다. 코오롱 회사의 이제 자회사고요. 2020년쯤인가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카페 울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호텔 힐링 코스모스도 있습니다. 근처에 이제 카페 울라가 있고요. 송곳산이 보이는 이 뷰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마스코트 울라가 있는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라 피크닉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리 분지에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텍과 울릉도 관련 기사를 보면은 2020년도에 울릉도에 새 랜드마크를 조성했다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울라가 그 큰 울라 조형물이죠. 울릉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섬 지역을 꼭 찾게 되는 지역 명소로 키운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라의 목표를 보면은 울릉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의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 진행되고 있나를 살펴봤을 때 뭐 울라 공식 SNS도 있어요. 팔로워는 3,200명 해서 뭐 카페, 굿즈, 피크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스토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 뭐 굿즈, 캐릭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네요. 울라 썸머 바캉스, 그 다음에 이런 굿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동해 관광이랑 손을 잡고 울라 투어를 만들어서 여기를 꼭 갈 수 있게 해서 코스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제가 올해 9월 13일부터 9월 14일에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울릉도 여행의 목적이 정확히 있었어요. 바로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에 제가 동해 바다를 거의 처음 갔거든요. 이게 바다를 들어가기 위해서 간 건 거의 처음이었는데 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스노클링을 장호항에서 했었는데 이 울릉도가 바다가 더 이쁘다는 거예요. 스노클링의 명소다 해가지고 이때 이제 간 거죠. 이 해안 도로도 너무 이쁘고, 그럼 여기가 태아 가재골이라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이제 스노클링 명소입니다. 명소. 거의 저는 대한민국 탑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안 가봤지만 가본 곳 중에서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도 태양식당이었나? 따개비 칼국수인데 지금 봐도 침이 고일 만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걸쭉한 그런 칼국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여행지를 다니면서 첫 번째로 카페 울라, 힐링 코스모스의 존재를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울릉도 여행 중에서 울라의 울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날 첫째 날 저녁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빠니보틀, 제가 좋아하는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의 울릉도 편이 제가 간 첫날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업로드가. 누워서 봤죠.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뭐 울라 해가지고 뭐 여행자 쉼터 해가지고 보니까 뭐 이렇게 이쁘게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픽도, 그래픽 디자인이랑 보면은 되게 잘 해놨고, 패키지도 되게 이쁘게 해놨고 해가지고 이런 울릉도에 이런 데가 있나?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죠. 제가 울릉도에서 브랜드 울라의 존재를 아예 몰랐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면 2020년도부터 울라에 대해 언급하는 상인은 왜 한 명도 없었을까? 카카오 택시가 없대요, 울릉도에서는. 저는 그거 몰랐는데,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잡다가 도저히 안 잡혀서 현지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 기사님, 그 기사님이랑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관광지랑 제가 두 번째 날도 그 기사님 택시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울릉도는 콜택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사님 번호를 받아서 다음 날에도 연락해가지고 제가 이틀을 운영을 같이 했고, 그 택시 그 뭐라고 해야지? 센터페시아 위에 그 집 놓는데 여기에 택시 투어가 있는 거예요. 택시 투어. 여기 관광지로 돌아다닐 수 있게 관광지 A코스, B코스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택시 기사님이 직접 관광지를 투어해준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면은 이 관광지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지 기사님이다 보니까 여기 울릉도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지에 대해서 뼛속까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언제 와야 이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음식점에서도 울라 굿즈를 보지 못했고 어디에서도 울라의 어떤 그런 관광
안내나 뭐 이런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 식당에도 울라 캐릭터도 없고 어디 곳에서도 이 울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지역 경제 활성화, 울릉 주민들과의 상생 이런 게 진짜 목표였으면은, 그리고 진짜로 그 효과가 있었으면 상인분들이 나서서 먼저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여기 힐링 코스모스 가보세요, 굿즈 있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라든지, 아니면 그 택시 안에 뭐 울릉도 울라 캐릭터라든지 캐릭터 인형 이런 것들이 하나쯤은 배치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한 기사에 그 울릉 주민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울릉 주민입니다. 울라는 한 기업의 마스코트이며 울릉도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는 해호랑과 오기동입니다. 해호랑이죠, 해호랑. 해호랑과 오기동입니다. 좋아요 7개, 싫어요 3개. 네, 요게 울릉도의 마스코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리뉴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더 좀 예스러웠는데 이제 좀 귀엽게 바뀌었죠. 오징어랑 이게 호박인가요? 오징어, 울릉도산 오징어. 그러면 사람들은 울릉도에 왜 갈까요? 울릉도에 왜 갈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자연과 함께하는 액티비티, 힐링 여행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도 액티비티를 하러 간 거고, 맞는 것 같아요. 20,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뭐 40, 50대는 힐링이나 뭐 관광이 좀 많았고, 뭐 60대는 뭐 역사적인 의미, 이제 독도까지 같이 가니까, 저도 독도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울릉도 갔다가 이제 독도를 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효도 관광, 그런 걸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꼈던 건 어떤 코오롱 글록텍의 기획 방향성이 잘못됐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생이 잘 되고 있다면 뭐 울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상인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획 방향성이 좀 잘못됐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라의 차별화가 뭘까 생각해봤을 때, SNS 보면은 숨은 울라 작담의 울라 피크닉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꼭 울릉도가 아니어도 기획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울릉군 나리분지가 아니라 성수 한강공원 일대, 두근두근 울릉이 아니라 두근두근 성수, 나리분지에 있던 울라가 사라졌다, 나리분지가 아니라 성수 한강에 있던 울라가 사라졌다, 그리고 여기가 한강이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울릉도를 빼고 성수에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꼭 울릉도 가서 해야 되겠냐, 울릉도에서 할 거면 울릉도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특별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대기업의 빌드업이 아닌가 싶었는데, 힐링 코스모스 카페 울라는 울릉도 살리기라기보다는 뭔가 울릉공항, 2028년도에 이제 울릉공항이 완성된다고 하죠. 그래서 2028년도 울릉공항 완성을 앞두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어떤 빌드업이 아닐까, 관광 빌드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미리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를 누적을 시켜놔야 되니까 이제 만들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대중성을 확 잡으려다 보니까 본질하고 멀어지는 이런 비슷비슷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비슷비슷한 기획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어떤 울라 브랜드의 차별함을 전혀 못 느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근두근 가평, 뭐 전혀 안 이상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볼 거는 권위자의 말이죠. 권위자의 말. 이제 권위 있는 자의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그냥 우리도 이런 것 좀 해봐. 그래서 CEO가 CEO 모임에 있는 그런 자리에서 앉아서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 나누다가 뭐 쇼츠가 잘 된대, 야 우리도 쇼츠 100만 해보자, 뭐가 잘 된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 가가지고 큰 기업이라면 뭐 상무나 뭐 본부장, 임원들, 아니면 뭐 팀장 회의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우리 이런 거 좀 해볼까? 아니면은 뭐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봐 라고 던져준다든지. 힐링 코스모스는 음양이 가장 조화롭게 결실을 이루는 그 울릉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탄생 배경이 음양의 조화가 결실을 이루는 곳,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이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이 힐링 코스모스가 지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획자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이 음양의 조화를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CEO 머리에서 나온 거죠. CEO 머리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홍철 유튜브에 나온 건데, 신기하게도 그 부분이 딱 나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돌산 보이죠? 돌산? 송도산이라는 닉네임인데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세요. 그분은 이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취하지 않죠. 좋아하는 형님의 CEO를 뜻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송보산이죠. 이거를 지금 잊을 수 없으셨나 봐. 그 형님은 너희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나한테 기운을 나누고 싶다. 깨끗하게 땅을 묻어가지고 힐링 코스모스. 우주의 기운이 코스모스 나오죠 여기. 그 제일 비싼 호텔? 비쌌어. 나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주의 기운을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힐링 코스모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울라를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고릴라인가? 저도 그랬고 블로그 글들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울릉도 여행을 직접 기획하고 코스도 스스로 짠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기획 자체에 공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울릉도가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아요.
해양 자원이 있어요. 일단은 맑은 바다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런 산호지대가 있습니다. 산호초까지는 아닌데 그런 산호지대가 있어가지고 산호가 존재하고, 그 다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남해안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산호들이 울릉도 독도에도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양 자원들이 있고, 울릉도만의 절경이 있습니다. 뭐 제주도도 정말 좋은데 울릉도도 진짜 끝내주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만의 그런 절경이 있고, 당연히 울릉도만의 특산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도산 오징어, 뭐 명이나물, 호박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하면서 떠올랐던 거는 뭐 바다와 함께하는 힐링 해상 컨셉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래서 수상 액티비티, 뭐 바지, 스노클링, 뭐 수영 대회, 뭐 프리다이빙, 뭐 가재굴 동굴 투어, 그다음에 해루질, 뭐 바다풀 빌라, 호주 아인스버그 수영장이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바다와 인접해요. 여기 보면은 바위죠.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파도를 치면은 수영장 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바닷물 반, 수영장 물 반 해가지고 요걸 같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장 물에 바닷물도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해조류도 있고 진짜 바다에서 수영하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수영장이고, 또 하나는 힐링 투어. 힐링으로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MZ들을 잡으려면은 힐링 투어도 좋다. 나리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리분지에 그 울라 피크닉 대신에 힐링 투어를 해가지고 자기 자아를 찾는 여행, 자아를 찾는 여행 컨셉으로 해가지고 수십 명이 같이 요가를 하는 거죠. 큰 모니터 한 대, 콘서트처럼 모니터 한 대 띄워놓고, 음악은 콘서트 음악 대신에 큰 스피커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티벳 명상 이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뭐 차크라, 유튜브에 치면 그런 명상 음악들 해가지고 요가 투어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울릉도 지도인데 울릉도로 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동항, 그다음에 도동항, 그다음에 저동항. 이제 각각의 이제 뭐 묵호항이나 아니면 뭐 강릉, 아니면 포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 곳에 항구로 오게 되는데, 울릉공항은 여기 있죠. 제가 갔던 그 가재굴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성인봉 가재굴, 여기 성인봉 가재굴이 아니라 태아 가재굴로 갔어요. 태아.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여기 있었고 경치 장난 아닙니다. 송곳산이 여기 있죠. 송곳산 여기 있으니까 뭐 힐링코스모스랑 카페 올라 여기 있을 거고, 이쪽 라인이 한 30분 걸렸나?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30분? 뭐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면 이쪽 지역에는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약간 시골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개발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요걸 한 반 나눠 가지고 이 왼쪽 라인은 이 왼쪽으로 출발한다고 하면은 여기 수상 액티비티, 수상 관련은 왼쪽, 그 다음 힐링 관련은 오른쪽, 뭔가 이렇게 컨셉을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뭐 용품점을, 수상 관련 용품점을 팔면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쫙 만들어 놓고, 음식점도 만들어 놓고, 여기는 힐링 투어, 관광이나 힐링 투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힐링과 관련된 여름 수상 액티비티는 울릉도에서, 뭔가 이런 슬로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은 섬이지만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뭐 수상으로 갔다가 다음에는, 내년에는 힐링으로 와볼까? 약간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는 자주 가잖아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광지처럼 수상할 때는 여기, 힐링할 때는 여기 하면서 좀 매년 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서 이쪽 힐링코스모스나 카페 올라를 보러 울릉도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 저는 본질의 중요성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뭘 할 거면은 그걸 왜 하는지, 왜 하는지, 울릉도에 어떻게 사람들이 방문하는지, 울릉도에 왜 방문하는지, 이런 거를 좀 조사를 좀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생각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릉도만의 어떤, 울릉도 기획만의 어떤 차별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랜드마크를 세우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이 코스모스를 세워놓고 이미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뭐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문하는지만 잘 생각을 해도 좀 비슷비슷한 그 기획은 안 나왔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울릉도가 뭐 대기업 호텔도 막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쁜 카페나 뭐 이쁜 식당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솔직히 뭐 다른 지역이랑 차별화가 안 되는 그런 비슷비슷한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울릉도를 다시 방문할 만한 그런 관광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뭐 스노클링 하는 대로 가면 되지만, 이왕 활성화되는 거 그런 컨셉에 맞춰서 다 같이 뭔가 이렇게 섬이 한 방향으로 간다면은 관광객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죠. 특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